한 번을 시공하는데 1.2m 한 번을 시공하는데 22.7분이 걸리고 뭐 0.3 시간당 작업량의 의미와 사용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본당 작업 시간 한 번을 작업하는데 우리가 표준품 셈상에 나와 있는 시공 능력으로 산정되는 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시간으로 환산을 한 거죠. Q는 60을 나누면 이제 시간으로 환산이 되고 역산을 하게 되면 1시간에 몇 번을 항타한다 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 요런 부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그 노무비나 건설기계 선료를 적용해서 실제 내역상에 단위를 통일하는데 필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시간당 작업량을 실제 산정할 때는 노무비나 기계 단가와 이제 단위를 일치시켜서 환산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다 시간 단위로 지금 환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사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작업량 산정이 끝났으면 이제 작업조, 그러니까 작업 인건비와 이제 건설기계 선료 부분이 계산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작업조 편성, 이제 노무비가 되겠죠. 보시면 이제 작업 반장, 비계공, 인부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품셈상에 이 진동 파일 햄머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배치 인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인원수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노무비는 근로자의 일당을 시간 단위로 환산한 겁니다. 거기다가 작업량을 나눠주게 되는데, 이 노동자의 일당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노임 단가가 1년에 2번 발표가 됩니다. 1월하고 9월 정도에 발표가 되는데, 요거는 일당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시간 단위로 환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8시간을 나눠준 상황이고, 중간에 들어가는 건 인원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건설기계의 작업량 시간당 본 요걸로 나눠주게 되면 실제 이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노무비가 됩니다. 작업반장, 비계공, 보통인부를 더하게 되면 전체 인건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건비가 계산이 되고,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건설기계 사용료 도 같은 개념으로 이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중기 사용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건설기계 사용료인데요. 보시면 이제 진동 파일 해머, 크레인, 보조 크레인, 이게 아마 소음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발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 같은 개념이긴 한데 대표적으로 이 크레인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이 각종 비용을 더해서 나중에 여기 건설기계 작업량 Q로 나눠서 산정을 했는데, 이 크레인의 이 비용들,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1위 대가표로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보시면 이제 크레인 무한궤도 35톤짜리를 시간당으로 해서 시간당으로 해서 산정을 해 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설기계 선료도 들어가고 건설기계 운전사, 그 다음에 각종 경비 해서 이렇게 1위 대가를 구성해서 요 단가들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일단은 먼저 그 크레인입니다. 무한궤도 크레인 35톤. 이 부분은 품셈상에 시간당 선료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연간 뭐 관리비 비율이 있고, 감가상각비 개수, 정비비 개수, 관리비 개수 합계 개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단위가 10-7승인데 1.631에 10-7승이기 때문에 실제는 0.163일이 됩니다. 성이 들어가고, 여기에 있는 경비 요 단가는 건설기계의 가격입니다. 표준품셈에도 나와 있고 물가정보지에도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건설기 가격을 넣어줘서 시간당 선료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게 시간당 금액이 얼마의 선료가 소모되는지를 산정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인건비와 경비 부분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품셈상에 이 건설기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연료비, 잡재료비, 조정원, 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 단가들은 건설기계 운전사의 노무비 단가, 물가정보지나 이런 데 나와 있겠죠.
그리고 경유나 기타 잡자재비를 산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크레인에 제로미 노무 병비의 단가를 산출된 단가를 넣어 주시고 시간당 건설기계 진동 해머의 작업량을 나눠 주시면 그 비용이 각각의 비용이 산출됩니다. 나머지 건설기들도 같은 개념으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항발입니다. 아까는 저희가 항타를 했죠. 근데 이제 항타와 항발 단가를 아까 단가를 묶는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단위가 같기 때문에 어차피 항타를 하게 되면 사장을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인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건 여기서는 항타와 항발 단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이 단가가 산출됩니다. 만약에 사용된 자재를 그냥 땅 속에 묻는 경우가 있으면 이거는 같이 단가를 산출하면 되지 않겠죠. 그건 별도로 단가를 산정하셔야 됩니다. 항발인 경우에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중기가 약간 변화가 됩니다. 보시면 여기 지금 45kW짜리 지통해머를 사용했죠. 그리고 발전기도 좀 규격이 바뀌었습니다. 보시면 항발인 경우에 뭐 이렇게 규격이 건설기기가 바뀌게 됩니다. 진동 파일 해머도 바뀌고 다 바뀌게 됩니다. 이 바뀐 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산정식에서 아까 처음처럼 이렇게 파란색 부분인데요. 항발인 경우에는 45kW, 아까 항타에는 30kW였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마찬가지로 시트 파일 요거를 준용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인발인 경우에 3.24를 적용했습니다. 알파가 3.24를 적용했죠. 그리고 인발인 경우에 감마는 0입니다. 감마는 0이고 K가 지금 1.44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1.12를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트 파일이 아니고 강판이기 때문에 깔짝 변형해서 1.44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게 산정 근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B 값, 아까 시트 파일과 강판의 중량비로 인해서 개수를 그대로 아까 적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항발은 항발 그대로 적용했고요. F 값도 그대로 다 적용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항발과 항타 모두 다 끝났는데요. 이제 결론만 이렇게 한번 모아서 보시면 이제 항발은 한 번 박는데 17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항타는 22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항타하는 것보다 항발, 인발하는 게 시간이 적게 걸리죠. 물론 비용도 그렇기 때문에 좀 적게 소모가 될 것입니다. 뭐 그렇게 나왔다는 개념만 알아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단가가 산출이 되면 이 단가 산출이 적정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단가 산출이 완료되면 이렇게 단가 산출 목록에 이제 올라가서 이 부분이 이제 내역서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저희가 산출한 여름강판, 항타 및 항발 단가, 품목이 들어가고 규격, 단위가 들어갑니다. 그 단가 순서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26만 1,000원. 이게 지금 그 22년도에 착공한 공사의 단가이기 때문에 뭐 지금하고는 약간 뭐 단가적인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빨간 박스에 있는 내용은 요게 지금 시트 파일에 비해서 이제 차이 나는 부분만 제가 한번 표현해 봤는데 요 시트 파일 같은 경우는 한번 이게 항타로 끝나겠지만 요 H 파일 플러스 강판 공법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한 세트가 됩니다. 강판과 강판 사이에는 먼저 이제 H 파일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H 파일 부분에 먼저 오가 천공을 해서 파일을 건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뽑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가이드 브임을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세트가 하나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트 파일 경우에는 요게 하나로 시트 파일 항타 및 항발 그 다음에 가이드 빔 이동 설치 요 정도로 이제 줄어들겠죠. 이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시간당 작업량을 이제 적정성을 확인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산출된 단가가 과연 이게 실제하고 좀 유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실제 이게 시간당 작업량이
실제 우리가 시공했을 때의 그 정도 소요가 되는지,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공사 기간이 뭐 얼마나 되는데 요 정도의 시간당 작업으로 해서 이 작업 시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타 현장의 사례는 어떤지, 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우리가 산정한 시간당 작업량이 적정한지를 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 터무니없이 많은 시공 기간을 소요되는 단가가 구성이 된다면 그만큼 공사비가 좀 과다하게 상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서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면 개수들을 일부 조정해서 과다한 부분이나 과소한 부분은 좀 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H파일 플러스 강판으로 산정을 했는데 이게 혹시나 시트파일 단가로 했을 때보다 너무 과다하게 비용이 산정이 된다면 시트파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시트파일 같은 경우 오히려 차수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서 검토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트파일 같은 경우 뭐 단순 비교지긴 하지만 뭐 띠장 받침대는 똑같이 동일하게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트파일 항타만 하면 되는 시트파일 공법에 비해서 H파일 강판은 H파일 항타, 뭐 천공을 포함해서 들어가고 다시 항타를 해야 되는 강판을 복합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를 비교한다면 이 두 개를 같이 고려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를 가지고 제가 이것을 시트 파일로 단가를 산정한다고 했을 때 각종 개수들을 조정해서 반영을 했을 때 비용이 이렇게 산정된다라는 것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우리 당초 조건이 H파일은 아마 8.2m를 항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판은 4m만 항타해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시트파일을 똑같이 H파일과 같이 8.2m만 항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뭐 구조적으로 좀 불안정할 수도 있고 뭐 여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 시간당 항타량은, 그러니까 강판과 시트 파일만 단순 비교했을 때 강판은 본당 2.64번, 이건 4.15번, 메다당으로 했을 때는 시간당 3.2m,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관로라고 했을 때 관로 연장 3.2m 정도의 시공 속도를 가질 수 있고 시트 파일은 1.66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비용으로 산정했을 때 여기에서는 이제 강판을 항타하는 데 비용, H파일을 항타하는 데 비용, 인발까지 포함해서 항타 인발하는 데 비용이 이 정도 될 거고요. 단위 메다당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실제 H파일 플러스 강탄을 1m 시공을 하는데 연장으로 흙막이를 설치하는 연장이 되겠죠. 보통 46만 8천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대비해서 시트파일 경우는 40만 7천 원 정도 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시공 비용은 시트파일보다 한 1.1배 정도 차이가, 오히려 H파일 플러스 강판이 비용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속도만 보시면 H파일 강판이 시간당 3.2m를 시공을 할 때 시트파일은 1.66m 밖에 시공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 1.9배 정도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단순 비교긴 하지만 실제 시트파일 할 때보다 H파일 플러스 강판 공법이 훨씬 시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시공 비용에 약간 차이가 나겠지만 실제 공정상의 운용은 H 플러스 강판 공법이 경제성과 공기를 같이 고려했을 때는 H 플러스 강판 공법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말 단순한 비교이기 때문에 뭐 실제 토질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단순 비교하면 이렇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도심지 대구경 관로공사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차수보다는 흙막이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H파일 강판 공법을 적용이 좀 요즘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단가는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이게 적정하냐, 실제 시공하는데 시간당 요 정도의 연장으로 실제 시공이 되는지 실제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게 너무 과다하거나 또는 과소한 경우에는 앞서 우리가 적용한 개수들을 일부 조정해서 실제 운용과 유사하게 조정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